같은 신도시인데 왜 여기는 600억밖에 안 되는데 평촌은 1200억이냐? 왜? 2배가 되냐? 10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죠. 자리를 잡아야 될 시점이 된 거는 맞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위례는 직장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현장 분석에 이어서 위례신도시 상권을 스튜디오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영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현장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약간 따뜻하고 좋네요. 그때 너무 추웠어가지고 맞아, 날씨가. 그때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상권이라는 게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상권을 이야기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상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네. 뭐냐면 상가권, 상가권. 상세권. 이게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가자하고 세자를 빼서 상권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위례 신도시 상권 이렇게 표현하죠. 네네네. 그럼 이건 뭐냐? 위례 신도시의 상가들이 모여 있는 지역, 상가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세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비자. 위례 신도시에 사는 사람만 갖고는 상권 분석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다 위례 신도시에 있는 상가에서 소비할까요? 밖에 나가서도 소비하지, 또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도 소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가권에, 즉 이 위례 신도시의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소비를 그렇죠. 많이 해야 되겠죠. 밖에서 많이 들어올수록 돈을 많이 벌죠. 그렇죠.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지역은 크게 나누어 보면 세 군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4만 5천 가구.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11만 명쯤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한 달에 소비하는 금액이 얼마? 그때 저희가 600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600억이 거기서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외부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쓰는 돈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00억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쓴 돈이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위례동이 1월 월 소비 금액이 100억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남시 위례동 쪽이 200억. 네. 그다음에 성남시 위례동 쪽이 300억. 네. 그래서 약 1월 달에 총 소비 금액이 약 600억 정도 됩니다. 네. 네. 평촌 같은 경우가 그때 현장에서 2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범계동하고 두림동하고 귀인동 네. 천. 인구나 뭐 이런 게 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점포수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합쳐보시면 1200억 정도가 나와요. 같은 신도시인데 왜 여기는 600억밖에 안 되는데 평촌은 1200억이냐? 두 배가 되냐? 단순히 주택만 생각해 보면 위례가 집 사서 들어가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아파트 측면에서 볼 땐 위례가 훨씬 좋으니까 상가도 덩달아 고평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서 나도 여기서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은 상권 분석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유동 인구라고 표현해요. 고객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 인구가 42%, 직장 인구가 13.4%. 유입 인구가 44%. 그러면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 요것도 그 상권의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예요.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범계역 상권을 이렇게 똑같이 해보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범계역 상권을 해보시면 주거 인구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도 주거 인구는 11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한식을 먹는 사람이 42%인데 그게 2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평촌에도 11만 명이 살아요. 예를 들면 몇 명이 먹을까요? 똑같이 2만 명이 먹어요.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여기는 위례는 42%인데 평촌은 지금 20몇 프로가 나오죠. 주신 걸로 25%. 네. 25% 수준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위례는 직장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위례는 제가 봤더니 직장 수가 작고 그 직장인을 전부 합쳐봐야 10,000명이 안 되는데 범계는 동일한 영역에서 직장 수가 3,000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수가 대략적으로 65,000명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직장인이 이 지역으로 와서 하루에 얼마 정도 쓸까요? 그냥 먹는 것만 우리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점심값 요즘 한 15,000원 할 거고요. 그럼 커피 한두 잔씩 먹으니까 6,000원 잡으면 최소 2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 회식도 하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3만 원 쓴다고 가정합시다. 한 사람이 3만 원 곱하기 65,000명. 이게 하루에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역의 직장인 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요. 네. 계략적이지만. 그래서 제가 위례 신도시는 약 뭐 10,000명이 안 된다. 약 7,200명 정도라고 나와요. 월 소비하는 금액을 측정해 봤더니 위례 신도시는 3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는 각 상권별로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례 신도시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소비하는 특성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네. 중심에 있는 중앙 상권이 약 200억 정도 되는 상권, 점포 수가 약 600개 정도의 점포가 여기 있죠. 상가들이 모여 있는 지역만 딱 찍었을 때 1월에 정확하게 126억 정도의 네.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요. 음식 업종이 39%. 음. 정확히 40%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아주 표준적인데 문제는 뭐냐? 교육이라는 애가 22%나 차지해요. 실질적으로는 여긴 비중으로 볼 때는 음식점이 많지만 머천다이징 관점으로 보면 평촌으로 보면 학원가 학원가. 아니 학원 많고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 학원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소비가 일어나는 상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거기에 올 확률이 낮죠. 떨어지게 상권이 구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육 업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여기가 마치 학원가 상권 같은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비 특성도 그런 특성을 보이잖아요. 점심에 많고, 그렇죠? 평일이 강하고 여성 중심이고 그 여성들이 또 40대고 외식 업종만 보면 점심 시간이 절대적이고 점심 비중이 거의 그쵸. 70%, 그쵸. 60%, 70%까지 점심 비중이 훨씬 높아요. 네. 이것만 보셔도 이 상권이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아주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외식 상권의 주 소비자가 누구죠? 네, 중장년층이에요. 40대. 예.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더 활성화되어 있고 평균 매출액이 높은 상권일수록 20대가 많습니다. 다음은 남이래역이 붙어 있는 곳이죠. 서일로 카페거리 상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일로 카페거리 상권은 여러분이 딱 보시다시피 아까 중앙광장 상권하고 또 다르죠. 점포 수가 되게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점포가 분산돼 있어요. 네,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고 조그마한 상가들이 되게 많이 후면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한 달에 총 소비 금액은 9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업종 구성비를 보면 52% 정도 나옵니다. 당연히 카페거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다? 먹자골목이다. 그러니까 네. 나머지 업종들은 그냥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뿐이에요. 네. 매출액이 높은 점포들이 약간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소매점이 1등을 하고 있어요. 베이비 플러스, 네. 애기용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변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주로 여기에 와서 이런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가 한정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집이 2억 5천 정도. 보니까 이름은 카페거리라고 돼 있는데 되게 모호하네요. 카페거리 그러면 주로 누가 와야 됩니까?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결제하는 비중을 보면 40대 남성. 40대. 거기다 또 여성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잖아요. 표현적으로 먹자골목, 카페거리 특성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네요. 이게 이제 머천다이징 MD의 한계로 인해서 여기도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 곳은 저희가 저번에 갔었던 장지동, 송파구 위례동 상권입니다. 위례 신도시가 마치 서울에 있는 신도시인 것처럼 포장이 될 수 있었던 게 얘 때문인 거죠. 그렇죠. 보시다시피 여기는 한 달에 총 소비되고 있는 금액이 5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 중에 제일 작죠. 네. 점포 수가 그런데 작지는 않아요. 뭐 281개 그 점포가 엄청 많네요. 네. 네. 음식점 비중은 또 안 낮아요. 42%나 네, 되고 42%나 돼요. 학원도 학원이 많습니다. 네. 42개나 있어요. 근데 서비스도 43개. 네. 거의 지금 음식점이랑 맞먹거든요. 그렇죠. 신도시는 이게 특성화가 확실히 돼야지 전체가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다 비슷비슷해요. 아까 제가 범계하고 비교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 범계 옆에 평촌역이 또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세 개의 상권을 비교해 보면
얘는 완전히 또렷하게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 인구가 96,503명, 가구 수는 33,000세대 똑같습니다. 직장 수가 3,000개 가까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거 인구가 25%, 그런데 직장 인구가 35%, 유입 인구가 35%. 여긴 지금 14만 명.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요. 예. 주거 인구만의 영향으로는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평촌 각 지역별 소비 금액 각도 한번 네,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범계동이 590억, 불임동이 282억. 이게 이제 평촌역을 끼고 있는 상권. 네. 그 다음에 귀인동이 여기가 학원가예요. 아, 여기도 254억. 여기는 어떻게 특성화되어 있는 거냐면 범계동은 다 밤, 주말 중심이면서 젊은이 중심이에요. 불임동, 이 평촌역 쪽은 중장년층 남성 중심이에요. 귀인동은 여성의 교육 중심이에요. 상권을 그렸죠. 그랬더니 1월에 210억 정도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음식점의 비중이 51%예요. 확실하게 탁 특징을 가지네요. 그렇죠. 네. 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확고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등이 벌써 매출액 단위가 다르죠. 시간을 보십시오. 점심과 저녁을 합치면 저녁이 저녁이 훨씬 높네요. 네, 훨씬 높죠. 결제율도 보니까 주말이 높네요. 그리고 미혼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저희가 학원가. 학원가로 가볼게요. 자, 학원가인데도 여기도 200억이나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형화된 학원가. 여기도 보시면 학원이 완전 밀집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무슨 업종을 낼지, 무슨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을 어디 내야 될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네. 완벽하게 특성화가 되니까 이게 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외부에서 일로 더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외부에서 얼만큼 끌어올 수 있느냐가 그 상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례랑 평촌의 비교를 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례는 자족 기능이 확실히 약하다. 직장인들이 부족하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위례의 약점입니다. 위례는 아직은 더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무 단정적으로 여기는 안 돼,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죠. 자리를 잡아야 될 시점이 된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자족 기능의 부족이고요. 이게 동네 상권이라는 겁니다.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 소비한다는 거야. 위례 신도시도 주변에서 좀 와서 많이 소비를 해주는 지역 상권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성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가는 더욱더 학원에 집중해야 되고, 음식은 더욱더 음식에 집중해야 되고, 소매는 더욱더 소매에 집중해야 되고. 위례 신도시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사건을 들여다보시면 여기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를 보면서 더더욱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성준, 김영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